자, 안녕하세요. 수학하는 동안 전미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6학년 1학기 최상위 수학 S, 비와 비율 단원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가시면 지금 선생님이 어쨌든 개념은 다 정리를 해준 상태고, 이제 여기 90쪽부터 유형별로 이제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유형마다 좀 요령을 다 필기하는 습관을 좀 드릴 거니까 노트에 잘 필기하면서 따라올게요. 자, 1번 문제 갈게요. 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비율이 지금 0.6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비율을 지금 소수로 나타냈으니까 분수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지? 그거를 이제 비로 몇 대 몇으로까지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차가 10입니다 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있잖아. 비율이 0.6입니다 라고 나오면 이거를 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기하분수로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5분의 3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를 갖다가 얘들아 내가 지금 얘를 B로 나타내면 3대 5가 되고 얘도 있잖아. 6대 1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 그치?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잘 볼게. 얘가 기준량이고 얘가 비교하는 양이잖아. 얘네 둘의 차를 보면은 얘네들의 차는 2가 되고요. 얘네들의 차는 4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차가 10입니다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2잖아, 이 차가. 근데 저 문제 우리 원하는 B는 차가 10이래. 그러면 10에서 2를 나눠봐 얘들아. 여기서 보시면 5가 되죠. 자, 그러면 10이 되려면 여기다가 5를 곱해주는 거야. 15. 여기다가 5를 곱해주면 5, 25. 그랬을 때 차를 보면 10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지금 먼저 차에서 요 차이가 나는 만큼을 나눠줘서 여기다 그 수를 곱해줬어요. 그래서 25분의 15가 됩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바로 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B로 나타낸 다음에. 그래서 몇 대 몇이다? 15대 25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똑같이 해볼게요. 비율이 0.4인 B 중에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차가 9인 B를 구하라 이랬어. 자, 그러면 우리 비율은 0.4니까 10분의 4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얘를 기하분수 나타내면 5분의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맞아? 자, 그럼 이제 B로 나타내 볼게요. 선생님이 얘는 2대 5로 쓸 수 있고 얘는 4대 10으로 쓸 수 있거든. 자, 한번 볼까요? 2랑 5랑 차는 3이 되고요. 4와 10의 차는 6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차가 9인 B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 여기서 보시면 얘가 9가 돼야 돼. 그럼 9에서 3을 나눠봐. 3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3배를 하면 6. 여기다 3배를 하면 15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차를 보니까 9가 맞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얘는 B가 6대 15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몇 대 몇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딱딱딱 따라오면은 어려울 게 없어. 그러니까 식을 꼭 잘 써버릇 하셔야 돼요. 그 순서를 잘 지켜서 해볼게요. 자, 보시면 오른쪽 직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그 전체 넓이에 대한 우리 뭐뭐에 대한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기준량이 됩니다. 자, 얘가 기준량이야. 자, 기준량이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얘네가 지금 63분의 31이래. 그러면 우리 일단은 전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전체 넓이는요.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14 곱하기 9가 됩니다. 계산을 하시면 얘는 126이 나와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얘가 기준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뒤로 가고 색칠한 부분이 앞으로 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갈 거냐면 이 비율이 지금 63분의 31이라고 했으니 31대 63이에요. 요게까지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우리 전체를 볼 거야. 기준량을 볼 거야. 그리고 기준량으로 나눠줄 거예요.
자, 기준량으로 나눠주면 여기다가 31 나누기 63 하고 여기도 똑같이 63 나누기 63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량을 무조건 1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이 됩니다. 63 나누기 63 한 거야. 그리고 31 나누기 63은 사실 분수로 바꾸시면 63분의 31이 되죠. 여기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게 바로 63을 63으로 나눠서 1이 된 거고요. 31을 63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기준량이 이제 1이 됐잖아.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 넓이는 있잖아. 이 기준량에다가 요만큼의 비율을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왜냐하면 우리 지금 보시면 63분의 31 대 1인데 얘가 선생님이 기준량이라고 그랬죠. 근데 기준량이 누구였지? 전체 넓이였잖아. 그래서 전체 넓이를 보니까 전체 넓이는 126이 나왔어. 자, 1에서 126이 곱해졌죠. 그럼 나도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얘도 똑같이 126을 곱하시면 되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량을 1로 갔으면 이 전체 넓이 126에다가 63분의 31을 곱해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3분의 31에다가 뭘 곱한다고? 126을 곱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약분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126, 63, 2로 되나요? 2, 그럼 얘는 6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식을 쓰는데 뭐 하냐면 기준량을 무조건 뭘로 만든다? 1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기준량을 1로 만들어 놓고서 그 앞에 있는 그 비율로 곱해주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얘는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더 어려워. 자, 보시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가 9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책 보시면 여기 직각으로 돼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삼각형의 기역 리을 디귿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이건 선생님이 앞에 푼 방식이랑 선생님 방식이랑 두 가지로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자, 보시면 먼저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그리고 기역 리을 디귿을 요 전체로 갈게요. 얘를 전체로 가자. 전체를 기역 리을 디귿으로 갈 거예요. 자, 얘네 있잖아. 보시면 일단은 기역 리을 미음 색칠한 부분의 넓이랑 전체 기역 리을 디귿의 넓이랑 뭐가 같냐면요. 높이가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네들의 식을 따로 써보잖아요. 색칠한 부분은요. 밑변 3, 높이는 그냥 높이로 갈게요. 나누기 2 이거고요. 이렇게 전체는요. 밑변 8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거든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높이가 똑같죠? 나누기도 똑같죠? 결국에는 얘네 둘이 이렇게 똑같다라는 건 얘네들의 넓이의 비는요. 바로 밑변의 비랑 같다. 3대 8이란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이 3이면 전체 넓이는 8을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아까 전에 우리 구하라고 하는 거 기역 리을 디귿의 넓이죠. 그러면 기준량을 1로 만들기로 했잖아. 우리 지금 얘를 1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 봐봐. 이걸 이해할 수 있나?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9래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9가 된 거죠. 여러분 몇 배 됐죠? 3배 됐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3배 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 그래서 여기다 똑같이 3배를 했어. 그럼 나도 똑같이 3배를 해서 답을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건 선생님 방식이고, 자, 원래대로 풀이를 쓰면 색칠한 부분이 3이고 전체 넓이가 8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넓이를 9를 1로 만들 거야.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1 대 3분의 8이 되죠? 맞니? 자, 내가 알고 있는 얘가 1이 됐어. 1이 9가 된 거잖아. 그럼 9배 된 거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몇을 한다? 3분의 8 곱하기 9를 한다. 그러면 24가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높이가 같으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좌지우지하는 건 밑변의 비다. 그래서 지금 색칠한 삼각형은 밑변이 3이고 그리고 전체 기역, 리을, 디귿의 넓이는 밑변이 8이잖아. 그럼 넓이도 똑같이 3대 8을 따라간다고. 그랬을 때 지금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가 9가 됐어. 몇 배가 된 거지? 3배가 된 거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3배가 돼서 23이다. 이렇게 구하시는 게 제일 편할 거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3번 갈게요. 체육대회에 참가한 학교별 학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새로운 게 나오죠? 백분율이에요. 백분율은요, 기준량이 무조건 100이어야 돼요. 100조각 중에 그 비교되는 양이. 그 기준량이 무조건 뭐다? 100이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푸시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지. 2대 5라는 애가 있어. 그럼 2대 5라는 애는 얘는 지금 비로 나타낸 거지. 그러면 얘를 5로 나눌 거야. 그럼 이렇게 돼. 여기까지 돼요? 자, 기준량을 1로 만들기 위해서 5로 나눈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 기준량이 무조건 백분율은 뭐가 된다 그랬죠? 기준량은 무조건 100이 되는 게 백분율이라고 했어. 그럼 이 기준량이 여기가 100이 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럼 여기 똑같이 100을 합니다. 그럼 20돼서 40이 되죠. 이렇게 40% 이렇게 비교하는 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백분율은 기준량이 뭐다? 100이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갈 건데 체육대회에 참가한 학교별 학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서 대표를 한 명 뽑을 때 뽑힌 대표가 나 학교 학생의 비율은 몇 %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 어쨌든 간 전체 중에서, 그럼 전체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전체 중에서 이제 뽑힌 대표가 나 학생, 그럼 나의 명수가 되겠죠. 그럼 일단 전체 학생 수를 구하기 위해서요. 78, 그리고 나 45, 다 69, 108까지 갔는데요. 지금 보시면 88, 얘네들이 먼저 더할까요? 78 더하면 6에 186 나오고요. 얘네는 114 같아요. 그러면은 300명이네요, 전체가. 전체 학생 수 300명이 나왔어요. 거기 안에서 300명에 대한 나의 명수는 45명이라서 비율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분율이라는 건 밑에가 100이어야 되잖아. 자,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지. 그럼 이렇게 지워져서 백분율로 바꾸면 15%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분율이라는 건 퍼센트로 구하실 때는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 즉 비율로 나타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시면 비율, 백분율로 바꿀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3-1번 가볼게요. 상자 안에 사과 8개, 배 5개, 귤 7개가 들어있습니다. 상자에서 과일을 하나 꺼냈을 때 꺼낸 과일이 사과일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어. 어쨌든 비율이야. 그리고 지금 이거 백분율이 아니라 어쨌든 소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소수는 기억해야 되는 게 분모를 100이나 1000이나 이렇게 10에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먼저 일단 전체 개수를 분모의 기준량을 구합니다. 8 더하기 5 더하기 7이 기준량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다 더하면 20개가 나와요. 이게 바로 기준량이야. 그런데 이제 비교하는 양 꺼냈을 때 그 꺼낸 과일이 사과여야 돼. 사과가 지금 전체 20개 중에서 8개가 있죠. 자, 여기서 놓으세요. 여기서 이제 내가 소수로 나타낼 건데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시면 %잖아. 근데 소수로 그냥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5씩을 해주시면 100분의 40이 되거든. 그럼 앞으로 두 칸 이렇게 움직여서 0.4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잘 보시고 비율을 뭐 소수로 나타내라, 분수로 나타내라, 비를 구하여라 이렇게 잘 읽으시고 원하는 답 꼭 써주시면 돼요. 자, 4번 가볼게요. 자, 어느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정가와 판매 가격을 나타낸 표입니다. 할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자, 우리 할인율 구하실 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원래 거 기준량이 됩니다. 원래 기준량, 원래 가격 기준량이고요. 할인된 퍼센트를 구하려면 얼마나 할인됐어? 이걸 가져야 돼. 할인된 금액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00을 곱하셔야 이제 몇 퍼센트 백분율로 구하실 수가, 할인율을 구하실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색연필을 볼까? 색연필은 원래 1,500원이거든. 그런데 1,050원에 팔았어. 그럼 얘는 1,050원을 빼서 나 450원을 할인을 받았어. 그럼 원래 얼만데? 1,500원인데 450원을 할인을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공 하나씩 지워주시고 하나 또 지워주시면 15분의 450이면 나누시면 30%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통 갈게요. 필통은요, 원래 정가가 4,000원인데요. 3,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4,000원에 3,000원을 빼시면 나는 1,000원 할인 받았네. 그러면 원래 금액은 4,000원인데 1,000원을 할인 받았으니 1,000을 쓰시고, 자, 공 2개, 공 2개, 공 하나, 공 하나. 4분의 100이니까 25%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이제 메모지 갈게요. 메모지는 원래 금액이 1,200원이었어. 그지? 자, 1,200원이었는데 960원이 됐어요. 자, 960원이 됐다. 그러면 40원에 11에 9 빼면 240원. 맞죠? 그러면 240원은 1200원에 240원이면 공 2개, 공 2개 지워지고 20%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있잖아. 얘는 1,000원이야. 1,000원이나 할인받았으니까 얘가 제일 할인율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래 기준량에 대한 할인된 금액을 구하셔서 그 비율을 구하셔야지 할인이 얼마나 되는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할인율이 가장 높은 물건은 누구다? 색연필이다 라는 거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정가가 48,000원인 신발을 가 가게에서는 5,000원을 할인해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 가게에서는 5,000원을 할인해 줬으니까 48,000원에서 5,000원을 빼서 나는 여기서 사면 43,000원에 신발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나 가게에서는 정가의 11%를 할인해 준대요. 그러면 자, 먼저 우리가 이 기준량에 대한 11%가 얼마인지를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48,000원에 100분의 11을 구하시면 얘는 할인 금액이 나오는 거야. 얼만큼 할인해 주는지. 맞죠? 그러면 이거 공 2개 지워지고 48 곱하기 11을 선생님 해볼게요. 그럼 48, 여기 48 나오고 8, 5,280원이 나와요. 528이니까 공 하나 남아서. 그러면 할인된 금액이 5,280원인데 원래 얼마야? 48,000원이야. 여기서 5,280원을 할인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42,000원에서 5,280원을 빼줄게요. 9, 7, 6. 자, 그럼 여기서 0, 10, 6,720원이야? 맞지? 11에서 5. 46,720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누가 더 싸요? 지금 보니까. 지금 잠깐만 11에서 5. 잠깐만 뭐가 틀린 것 같아. 어디서 틀렸을까? 48,000원 곱하기 100분의 11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48,000원 곱하기 100분의 11. 공 2개 지워지고 480 곱하기 11을 합니다. 자, 48 곱하기 11을 하시면 48 맞죠? 8, 12, 5,280원 맞는데 528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48,000원에서 5,280원을 빼면 2되고 7되고 2되고 여기서 틀렸구나 내가. 그지? 42,720원이 나와요. 42,720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43,000원이랑 42,720원이랑 지금 누가 더 싸냐면 나가게가 더 싸죠. 얼마 더 싸요? 43,000원, 42,720원, 0, 8, 2, 맞죠? 280원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11%를 먼저 계산을 하신 다음에 48,000원에서 11% 빼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 다 금액 비교하셔서 어디서 더 싼지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5번 갈게요. 어느 은행에 45만 원을 1년 동안 예금하면 그 이자로 1,35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자율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금액이 있고 기준량이 있고 그 이자 내가 예금을 했을 때 순수익만 그게 바로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45만 원을 기준이 45만 원이야. 그 1년을 넣는데 1,350원을 받은 거야. 이거 자체가 이자지. 자, 이거를 계산할게요. 이렇게 공 씌워지고요. 45,000에 이거거든요. 9로 나눠질 것 같아. 9, 45로도 될 것 같은데. 9로 나누면 500, 45,000원, 5,000, 9, 1은 9, 13, 9, 45, 115, 5로 또 나눠줘요. 1000분의 5로 나누면 20, 15, 3. 자,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0.02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자율이 0.023이거든. 얘들아, 이거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선생님이 진짜 많이 나온 애들 좀 알려줄게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어떤 애는 네모분의 세모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있잖아. 이렇게 요 등 홀을 기준으로 얘는 사실 1이 밑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요렇게 자리 교환이 가능해요. 이렇게도 자리 교환이 가능해. 알겠지? 그리고 하나 더. 얘만 구하고 싶어. 얘네 둘의 곱이 바로 얘야. 선생님, X자 곱이라고 내가 많이 말을 할 거거든. 너네들한테. 이렇게 생겼을 때 얘와 얘의 곱은 얘와 얘의 곱과 같다. 이거를 이제 알고서 우리가 넘어가면 필기 좀 해주세요. 보시면 지금 이자율이라는 게 0.023이 나왔거든. 이게 이자율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내가 60만 원을 예금한다면 그럼 내가 60,0000 예금할 거야. 그때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이라고 했는데 이자율이라는 거는 내 기준량 분의 이자 그걸 비율로 나타낸 거잖아. 그럼 내가 지금 이 이자만 구하고 싶어. 얘네들이 뭐 해라? 곱해라. 이 소리야. 이 비율과 저금한 금액 기준량을 곱하시면 즉 0.023을 해주면 0 3개 지워지고 23 곱하기 6 하면 1, 3, 8, 0, 0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제 원금에다가 요 이자를 더하시면 내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봐봐. 이 공식을 다 알아야 돼. 우리가 0.023이 이자율로 나왔어. 근데 우리 이자율이라는 거는 기준량. 내가 저금한 금액 60만 원에 이자야. 이자가 얼만지. 얘를 구하고 싶어? 얘네들이 뭐 해라? 곱해라. 그래서 60만 곱하기 0.023을 하면 내가 받는 이자만 나와. 그 이자를 원금에다 더해야지 총 내가 통장에 얻는 금액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봐봐. 4만 원을 예금해서 1년 뒤에 41,200원을 찾았어. 그럼 이자가 얼마인 거냐면 1,200원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이자가 얼마라고? 1,200원이야. 기준량은 얼만데? 4만 원이잖아.
이게 바로 이자율이야. 그지? 그런데 1년 동안 예금할 때 이자율을 소수를 나타내래. 그러면 선생님은 4로만 약분해서 10,000, 4로만 약분해서 300. 공 2개 지워지죠? 100분의 3이에요. 100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0.03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도 또 얘기했지만 이자율이라는 건 원금분의 이자가 되죠. 이자가 얼마인지. 그럼 난 이자를 구하고 싶어. 얘네들이 뭐 해라? 원금과 이자율을 곱해라. 그랬을 때 금액을 구하실 수 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자, 인구 밀도에 대한 건데 뭐냐면 인구 밀도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써놨죠. 인구 밀도라는 거는 그 면적에 대한 인구, 사람 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분모에 무조건 넓이가 들어가고요. 위에 인구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네 둘이 자리 바꿈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넓이는 비율, 우리가 구한 비율 분의 인구다.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또 인구를 구하고 싶어. 인구가 명수인지 구하고 싶어. 그럼 얘네 둘이 뭐 한다? 곱하는 거 가능하다. 넓이 곱하기 뭐 해라? 비율 이렇게 하시면 구할 수가 있다. 자, 봐볼게요 한번. 자, 먼저 은운의 마을의 넓이는 자, 은우, 현태 그리고 넓이가 있고 사람 수, 인구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지금 은운의 마을 사람은 195명이고요. 현태네 마을 사람은 160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태 마을의 넓이에 대한 얘 말하는 거야. 넓이에 대한 넓이를 그냥 넓이로 쓸게요. 뭐의 비율? 인구의 비율. 이게 바로 인구 밀도야. 이게 뭐 나왔대? 80이 나왔대. 자,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X자로는 자리 바꿈이 가능해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자리 바꿔서 쓰면 요게 넓이로 가는 거야. 80분의 160은 넓이입니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여기까지 돼요? 여기 나와 있다. 봐봐. 지금 넓이에 대한, 이게 밀도야. 인구 밀도. 인구 밀도는 넓이에 대한 인구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여기를 딱 봐봐.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 자리를 바꿔줬죠. 자리 바꿈 가능하다고 했어. 이 는을 기준으로. 그래서 넓이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분의 인구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비율이 80이라고 했고 80분의 인구가 160이니까 약분을 하니까 마을의 넓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넓이는 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구했거든. 자, 그런데 문제를 또 읽으니까 은은의 마을의 넓이는 현태의 마을의 넓이보다 1제곱킬로미터가 더 넓대.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1을 한 3제곱킬로미터가 은은의 넓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2, 여기 3이 되겠죠. 다 했어요. 자, 은은의 마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하세요. 은우 마을의 넓이는 3이 나왔잖아. 인구는 195가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3으로 나누시면 6 이렇게 구하시면 답을 구하실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요령껏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 바꿈이 가능하다 해서 식을 잘 써버릇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소율인의 마을의 넓이는 은운의 마을의 넓이보다 2제곱킬로미터가 더 좁지만 인구는 은순의 마을 인구보다 32명이 더 많습니다. 라고 했건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소율이 은수 자,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71에 누가? 은수가. 그걸 밀도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비율로만 쓸게요, 선생님이. 얘네 인구 밀도. 여기 가로 열고 선생님이 밀도라고 쓸게요. 그 은수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72가 나왔어요. 그리고 은순의 마을의 인구, 사람 수. 그리고 여기 넓이가 돼야겠죠. 인구는 432명이 나왔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야. 비율이라는 거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72다.
그지? 그런데 문제에서 인구가 432야. 얘가 432야. 근데 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넓이는 얘가 72가 일로 오는 거야. 72분의 430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430이 나누기 6을 12 약분하면 6이네요. 72 곱하기 6이 430이라서. 그러면 넓이가 6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또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다시 읽으면 소율이네 말의 넓이는 은순의 말의 넓이보다 2km 더 좁대. 그럼 은순의 말보다 2km 좁으니까 얘는 4제곱km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그런데 인구는 32명이 더 많대. 그러면 432에다가 32를 더하니 464가 되네요. 자, 비율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즉 4분의 464야. 근데 약분이 가능하죠. 464 나누기 4를 하시면 4일은 4, 4일은 4, 116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를 구하세요. 116 구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식을 잘 정리해서 선생님처럼 표를 만들어서 하셔도 좋고 식을 제발 잘 쓰시면 어려운 건 없어요. 아시겠죠? 자, 7번 갑니다. 제주에서 울산까지의 거리는 324km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공식을 제가 먼저 정리를 해주고 갈게요. 우리 속력이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간 거리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바로 걸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이 바로 속력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요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선생님이 여기다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자, 그럼 보면은 뭐냐면 요렇게만 알아두면 여러분들 뭘 구하시면 일단 속력이라는 거. 이게 바로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이에요.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나타내고요. 또 자, 제가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 구하려면 얘네들이 곱하면 돼. 이거 곱 가능해. 그래서 얘네 자리 교환도 가능해 라고 했지. 얘네들이 자리 교환해서 한번 써볼게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자리 교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리고 거리는요. 얘네들이 뭐 해라? 곱해라. 그래서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뭐다?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 위에 거 구하는 건 얘네들이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요것만 암기하시면 요거 풀 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했잖아. 이 거리의 비율을 알았어. 지금 거리의 비율이 뭐라고 했냐면 144라 그랬거든. 근데 내가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가능하다 그랬지. 그래서 걸린 시간이랑 이 비율이랑 자리를 바꾼 거야. 그러면 여기가 144가 돼. 간 거리는 324겠지. 여기까지 가능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 5, 9로 약분이 되네. 324를 9로 나눠볼게요. 9, 3, 27, 36 나오고요. 여기를 9로 약분하면 144 나누기 9는 1은 9, 16이 나와. 4로 또 되죠? 4로 이렇게 되죠? 맞지? 4, 16. 그러면 25씩 곱할게요. 25 곱하기 9 하시면 9이 225.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소수로 나타냈을 때 2.25가 나옵니다. 여기가 2.25시간. 근데 지금 2.25 시간이죠, 여러분들. 얘는요, 2.25 시간이라는 거는 2시간 하고 0.25거든. 근데 사실은 0.25라는 거는 우리가 1시간이면 여기 4분의 1은 15분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0.25는 15분이에요.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 어려운 친구는 0.25에다가 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60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0.25를 곱하시면 15분이 나와요. 그래서 2시간 15분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노트 필기 꼭 무조건 하시고요. 왜냐면은 속력, 이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얘만 알면요. 사실은요. 얘네들이 자리 바꿔서 쓰는 거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가능하고요. 선생님이 얘를 구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다 기억한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거리, 속력, 시간. 그리고 내가 써놓을 거는 공식을 속력은
그 시간분의 뭐다? 시간에 대한 거리다. 이 소리야. 자, 여기까지 써놓고 자 가보자.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는 288km입니다. 그럼 거리가 288이에요. 그리고 1시간에 180km 간다는 건 그걸 바로 속력이라고 하거든요. 1일 때 180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얘의 속력은 180이고요. 거리가 288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라, 얘를 구해라 라고 했거든? 그럼 얘네들이 자리 바꿔서 쓸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 소리야. 자, 우리 속력 뭐 나왔죠? 180 나왔죠? 거리 뭐 나왔죠? 288 나왔죠. 끝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몇 시간 몇 분인지 구하시면 되거든요. 자, 뭐로 약분이 될까 보니까 4로 될 것 같아요. 4는 72. 얘는 45. 그 다음에 9로 되죠. 5분의 8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럼 5분의 8이라는 거는 1과 5분의 3인데 그럼 얘는 또 소수로 바꾸면 1.10분의 6이라서 1.6이에요. 1시간 하고 0.6시간이거든. 그럼 60을 곱하셔도 되고 아니면 10분의 6을 곱하셔서 36, 60이니까 몇 분이다? 36분이다. 그럼 정답은 1시간 하고 몇 분 걸린다? 36분 걸립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된다. 아시겠죠? 자, 7-4번 갑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문제를 잘 보고 따라올게요. 자, 그림을 꼭 그릴 거예요. 예나와 지우가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길로 공원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있잖아. 같은 길로 여기서 출발해서 공원까지 얘네가 가는 거리가 같은 거야. 다만 시간당 가는 거리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갔을 때 예나는 지우보다 17분 더 빨리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럼 예나가 있잖아. 시간을 네모분 걸렸다고 생각할게. 자, 그러면 지금 지우는 17분을 더 쓴 거야. 17분 더 오래 걸린 거니까. 그래서 지우는 네모분 하고 17분을 더 간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예나가 간 거리랑 지우가 간 거리를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어쨌든 얘네가 간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자, 먼저 속력이라는 거는 비율이야.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 속, 시일 때 이 거리라는 거는 얘네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속력과 시간의 곱이다. 자, 그럼 지금 예나 먼저 볼까요? 예나는요. 네모분 동안 속력 250을 갔어요. 그래서 예나는 250 곱하기 네모만큼 간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우는요. 똑같이 네모분을 80 속력 곱하기 네모 했고 또 17분을 더 갔어. 얼만큼? 80의 속도로. 맞아? 그래서 더하기 80 곱하기 17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250 곱하기 네모로 표현할 수 있고 지우도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네모분 동안 80으로 갔고 얘네가 간 시간 동안 얘는 80으로 갔고 또 17분 더 80으로 속력으로 간 거야. 이게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으니까. 자, 보세요. 얘는 네모가 250개거든요. 얘는 네모가 80개예요. 그럼 네모 80개랑 얘랑 더해서 네모 250개가 되려면 170개, 네모의 170개의 역할을 얘가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한 거냐면 250 곱하기 네모가 250개 있는데 얘는 네모 80개에서 더한 거야. 그러니까 네모 80개에다가 얘가 네모 250이 되려면 얘는 네모 170개의 역할을 해야 돼.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저걸 쓰면
17 곱하기 80은 네모 곱하기 뭐랑 같다? 170이랑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잠깐만. 네모 17 곱하기 80은 170에 80 더한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계산을 해서 요거 나누기 170을 하면 요 네모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지금 17 곱하기 80은 네모 곱하기 170이랑 같다. 이게 또 가능한 친구들은 사실은 중학교 때 알려주겠지만 사실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0이 남아요. 그럼 80 곱하기 80은 여기 80이 남지? 80은 네모 곱하기 10이니까 네모는 8분입니다. 그래서 예나가 출발한 지 8분 후에 공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선생님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일단 여기까지는 따라오셔야 됩니다. 250 곱하기 네모는 예나가 간 거리고요. 지우라는 애는 80의 속도로 예나가 간 시간만큼 똑같이 네모도 가지만 예나가 도착하고 나서 17분을 더 썼기 때문에 17 곱하기 그 속력 80 이만큼 더 갔다. 그래서 이 둘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놓은 거야. 그래서 얘가 이게 250개가 되려면 얘는 80개의 네모를 갖고 있으니 얘는 170개의 네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17 곱하기 8을 계산해서 1360이 나오거든요. 맞나? 56. 그러면 1360 나누기 뭐 하면 170을 하면 8분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어려웠지만 이렇게 선생님처럼 정리를 먼저 하시고 식을 세우면 구할 수 있는데 이건 또 다시 물어볼 것 같아. 선생님한테 이해가 안 되거나 혼자 다시 안 풀리면 꼭 와서 질문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거든. 소금물. 소금물이라는 건 얘들아 그 농도 들어봤을 거야. 농도는 진하기의 정도야. 그래서 생각해봐. 우리가 소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물이 짜져. 그쵸? 그 짜진다는 거는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진하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금의 양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 진하기라는 건 우리 농도라는 거는 백분율로 보통 나타내는데 일단 기준이 전체 양이야. 소금물은 소금하고 물로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전체 양이 뭐가 되냐면 소금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알갱이가 비교하는 대상이 되는 거야. 그 알갱이의 개수에 따라서 농도의 진하기가 달라지니까 비교하는 양은 소금의 양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준양 소금물, 비교하는 양 소금. 하지만 농도는 백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우리가 농도를 알아.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 얘네들이 곱하면 돼요.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곱하는 거 가능하다고 했죠?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근데 얘가 단위가 백분율이거든. 그래서 100으로 나눠주고 하셔야 돼. 이거 이따 다시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리 바꿈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소금물이랑 농도랑 자리 바꿔서 쓰면 소금물은 농도분의 소금의 양이다. 여기까지 가능하거든요. 자, 볼게요. 진하기가 20%래요. 진하기가 20%면 백분율이니까 100분의 20은 0.2입니다. 이거 먼저 일단 써놓을 거고요. 일단 이제 진하기가 20%라는 거는 자, 봐봐. 비커를 선생님 그릴게. 전체 몇 g에 180g이고 얘가 20%야. 여기에 선생님이 소금 20g을 넣었거든.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원래 180g의 무게였는데 소금 20g을 때려 넣었어. 그럼 180이랑 20이랑 더한 게 이제 총 무게가 되는 거야. 그럼 몇이 되냐면 이 새로 만들어진 얘는 180에 200을 더했으니 200g이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요. 여기 원래 있던 소금의 양과 새로 더해진 소금의 양을 더해서 쓰시면 돼요. 그죠?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소금의 양이라는 거는 봐봐. 진하기가 20%면 100분율로 나타낼 때 이 100분율을 비율로 나타내서 100분의 20이라고 쓴 거야. 알겠지? 이 농도에다가 소금물을 곱해야 돼. 소금물이 그래서 180g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요.
얘를 비율로 나타내 100분의 20에다가 곱하기 뭐 한다? 180을 한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나온다. 그래서 100분의 20 곱하기 하시면 3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만든 소금물에 지금 소금 양은요. 원래 기존에 있던 36g에 20g을 넣었으니 전체가 56g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 만든 소금물의 양은요. 새로 만든 소금물의 양이야. 원래 180g인데 20g을 넣었으니 더 넣은 소금량까지 더해져서 전체가 200g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체 소금이 56이 나왔죠. 그럼 나는 이제 이 진하기 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기준량이 뭐가 되죠? 전체 200이 되죠. 비교하는 양은 소금의 알갱이만 간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100을 곱하셔서 약분하시면 28%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는 자, 농도라는 거는 기준량이 뭐다? 소금물 전체 양이고 자, 비교하는 양은 소금이다.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백분율 %로 농도를 구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이제 농도와 소금물을 곱할 건데 그 농도를 비율로 바꿔야 돼. 그래서 100분의 20 곱하기 소금물 180을 하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가볼게요. 8-1번 갑니다. 이거는 문제를 있잖아요. 읽고서 내가 이 상황에 딱 들어가서 진짜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물 140g이랑 설탕 30g을 섞었어.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전체 설탕 물의 양은 170g이 되는 거야. 140에 30을 넣었으니까. 근데 생각해봐. 물 140에 설탕 30을 넣었으면 설탕은 30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자, 이 설탕 물에 설탕을 넣었어. 설탕 몇 그램 넣니? 30g 넣었거든? 잘 봐. 선생님 또 이거 새로 만든 거야. 자, 그러면은 생각해봐. 원래 설탕이 30g이 있었어. 그런데 거기다 설탕을 30g 더 넣은 거야.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얘는 설탕이 몇 그램 되는 거야? 60g이 되는 거고 원래 기존에 170g이었잖아. 둘이. 이렇게 170g이었는데 설탕을 넣었으니 전체가 200g이 되겠죠. 자, 그 넣은 애들의 이 새로 만든 얘 진하기를 구하래. 그럼 전체가 소금물이야, 설탕물이 전체 200g이 됐고 설탕 비교하는 양 얘는 60g이야. 그지? 60g에 우리 몇 %인지 물어봤으니까 100분율로 구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100을 곱하시면 농도는 30%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괜찮죠?